네, 이번엔 연예계 소식 살펴볼 텐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가수 구준엽 씨가 아내와 사별했다는 소식인데, 자, 홍정성 기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두 사람 두 부부가 이 인연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만 배우 서희원 씨. 사실 이제 48살밖에 되지 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클론, 이 구준엽 씨, DJ 음악인 구준엽 씨의 아내로 더 이제 유명한데 구준엽 씨가 말하자면 부인상을 당한 겁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2월 2일에는 이주실 씨가 이제 폐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다가 그래도 암 투병 잘하시나 보다 했는데 세상을 떠났고 맞습니다. 또 하루 뒤에는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며느리입니다. 이 대만에서 온 며느리인데 서희원 씨가 또 사망을 했는데 이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맞습니다. 동생 서희재 씨가 소식을 전했는데 온 가족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어. 근데 여기서 독감에 걸렸고 근데 이게 폐렴 합병증으로 이게 위독해지면서 심지어 이제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 이제 서희재 씨가 동생이 알리면서 네. 나는 언니의 동생으로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축복이었고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워하겠다. 영원히 사랑한다. 편히 쉬길 바란다. 이렇게 동생이 직접 이 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이 동생은 이 언니하고 함께 SOS는 2인조 또 걸그룹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희원 씨는 이제 배우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유성화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리메이크됐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의 원조격 드라마가 첫 번째 드라마가 대만의 유성화원이에요. 어. 여기서 우리나라로 치면 금잔디 역할을 네. 했었고요. 그리고 천녀유원이 여러 번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 드라마 천녀유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섭서천 역할로 또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 배우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정우성 씨도 중국 대만 배우 이제 홍콩 배우인 양자경 씨랑 함께 거무강호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옥이라는 역할을 해서 또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또 관객분들이 기억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두 사람 1998년에 처음 만났는데 어. 한 1년간 교제하다가 요때 사실 대만에서 클론이 엄청 잘 나가는 인기 네.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원 씨는 이제 막 배우로 전향해야 되는 시기. 그런 사이에 이제 헤어졌다가 무려 23년을 돌아서 어렵게 만났는데 그래서 2022년 2월에 결혼했는데 단 3년 만에 이런 기보를 구준엽 씨가 접하게 됐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사실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구준엽 씨가 아내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저희 MBN 가보자고 방송에서 밝히기도 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오빠도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와이프분과? 저는 그렇죠. 저는 뭐 제가 꿈꾸던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우 신혼 깨소금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건강하게 소식이 알려졌던 서희원 씨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식 석상에 좀 나와서 처음에 이 소식 어제 오후에 알려지고 나서 가짜뉴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다라고 밝히셨는데 이 서희원 씨 증상은 좀 어땠답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많았죠. 불륜설, 이혼설, 뭐 마약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짜 뉴스길 네. 이렇게 바란 분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독감이 두 가지가 유행하고 있어요. H1N1 또 H3N2가 유행하는데 이게 사실 이미 경고가 됐었어요. H1N1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걸릴 수 있고 폐렴 어. 합병증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희원 씨가 딱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요게요. 두 개가 아예 달라서 하나 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걸렸다고도 나오면 또 다른 독감에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희원 씨 너무 사망 안타깝고 구준엽 씨 심정은 어떨지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H3N2 요거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어. 심장 질환이라 심지어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의 좋은 소식은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 맞춰주는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네. 백신이. 그런데 이게 바로 요번에 지금 유행하는 이 독감과 이 백신주와 이 항원성이 같아서 맞으면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서 꼭 예방접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방접종 꼭 필요하겠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루머, 부부간에 무슨 루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신 분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루머가 있었길래 좀 이분들 좀 괴롭혔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가짜 뉴스기도 하고 네. 명백히 말씀드리면은 이 전 남편하고 2011년에 중국인 사업가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10년 만에 2021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 이혼은 했는데 서희원 씨 어떤 재산 문제를 놓고 어떤 그런 분배 소송 중이었는데 이 전 남편의 어머니 말하자면 전 시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이 자매가 서희원 희재 자매가 마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준엽 씨랑 사실은 예전부터 이미 불륜이었다든가 뭐 별별 그런 가짜 뉴스를 내면서 이 두 사람을 괴롭혔지만 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굳건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매번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또 서희원 씨가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부들이 이 부부한테 이전 가짜뉴스가 좀 괴롭혔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가장 상심이 큰 거는 남편 구준엽 씨일 텐데 상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에 만났다가 소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결혼한 해에 2023년 8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소속사에서 이렇게 클론 잘 나가고 있는데 저쪽은 신인 배우인데 안 된다. 헤어져라 해서 헤어졌는데 그걸 가장 후회한다. 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이거 혹시 그때 번호 그대로일까? 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우리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 통화만 하다가 희연 우리 만나려면 결혼해야 돼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2021년 연말에 대만으로 가서 그 딱 2주간 또 그때 격리했어야 됐어요. 네. 딱 격리 해제되자마자 자정에 땡 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근데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재회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비록 22년 3년을 돌아서 만났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동화처럼 영화처럼 만나서 이렇게 굳건하게 온갖 루머에도 사랑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내를 잃다 보니까 화장까지는 일본에서 다 지켜봤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혼자 다시 대만으로 가서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구준엽 씨의 또 이 심적 상태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어서 더 안타까움 자아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클론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뭐 강원래 씨도 나왔고 구준엽 씨가 화면에 나왔었는데 강원래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좀 화면 나간 오른쪽에 다리를 좀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구준엽 씨까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많은 팬들이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하고 지금 뭐 국내외로 애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분들도 그냥 대만 배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구준엽 씨의 슬픔도 위로하고 서희원 씨의 사망도 정말 애도하면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대만 현지, 홍콩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추모가 올라오고 있는데 비밀경찰 X라는 영화를 유덕화 씨랑 함께 했었어요. 서희원 씨가. 그래서 또 유덕화 씨도 글을 남겼어요. 이제 그 함께 둘이서 함께 했던 그런 작품 사진 올리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실력파 배우 또 이제 이 쉬사유한이지만 거기 배우로 활동하는 바비 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거든요. 네. 바비 씨를 모두가 사랑하고 기억할 거다 했고 또 꽃보다 남자 함께 했던 주효천 씨도 올렸고 또 뭐 오정원 씨 함께 했던 여러 배우들이 지금 애도의 글을 올리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정말 애도의 물결이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서희원 씨가 마지막에 SNS에 올린 글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찾아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올린 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에 와서 2024년 연말에 이 시상식 페스티벌에서 이 구준엽 씨가 본업을 살려서 디제잉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탁 이제 본인 SNS에 올리면서 쿠 멋지다 DJ 쿠잖아요. 쿠 멋지다 하면서 그 모습을 올리면서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올린 게 서희원 씨의 또 마지막 SN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애틋한 사랑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네. 자, 고서희원 씨에게 깊은 애도 보내고 또 구준엽 씨에게도 힘을 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음식 관련해서는 이분만한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백종원 씨 얘기입니다. 연이어서 좀 구설수에 올라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자님 이
어떤 구설수에 있길래 연이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이제 지난해 뭐 이건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전국 지역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는 가운데 뭐 메뉴 컨설팅도 해주지만 이게 결국은 지자체 개발, 지역 개발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본인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용역으로 이어졌나 봐요. 네. 이거 너무 뭐 여기서 큰 수익 번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해명을 했지만 아직 의혹이 가시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돈카츠 업소 관련해서 그 자영업자 분들이 앞으로의 예상 매출을 너무 과장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안겼다. 이런 또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에요. 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음. 말하자면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이 어떤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번에 또 두 가지의 또 문제, 어떤 설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된 네. 건데 하나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지난해 5월에 나왔던 영상인데 저기가 이제 이 더번코리아의 조리강 현장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막 신메뉴 개발한다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스통, 액화 가스통이 그냥 버젓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 좀 구설에 올랐다는 네, 그래서 부분이죠. 이거 지금 문제 아니야? 요 이제 신메뉴 개발하는데 저 옆에 바로 보시면 네, 저 액화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관련 법규 제69조에 옥외 공기가 신선하게 통하는데 두게 돼 있거든요. 바깥에 놔야 된다. 저 근데 가스통을. 저렇게 바로 불 옆에 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사실 이게 4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불법적 행위입니다. 불이 붙어서 뭐 터질 염려가 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햄 세트를 내놨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25개 브랜드의 체인점이만 프랜차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도 하고 있고 호텔업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서 온라인 홈쇼핑 뭐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저런 이제 햄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5만 얼마인데 45% 할인해서 뭐 28,500원이 드려요 이렇게 네. 이제 팔았는데 아니 원래 이게 할인했다는 값도 시중에 다른 것보다 비싸다. 이거 그냥 원래 이렇게 비싸요 하면서 많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상수를 부린 게 아니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백종원 씨 설명은 아니다. 이 한돈에 물어보니까 비선호 부위들이 있더라. 이제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그걸 활용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대량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마진이 적고 저 정말 28,500원에 팔면 딱 1,500원 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네.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처음부터 5만 1,000 얼마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종원 씨가 그전에는 백종원이 뭘 한다 그러면 와, 다 좋아하시다가 지금은 만약에 그런 가스통이 있다 그러면 어머 우리 백종원 씨 화상 입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이런 할인 행사도 어머 한돈 살리려는 거예요가 아니라 아니 그럼 처음부터 확실하게 얘기해줘 왜 많이 할인하는 척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문제 제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논란에 대해 백종원 씨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좀 해명을 좀 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정 개심료 말씀드리면 사과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자신들 옆에다가 가스 안전 전문사까지 와서 2명을 대동해서 안전 테스트도 네. 했고 임시로 설치한 것이고 또 주방기름 어떤 그 불이 났을 때 끄는 K급 소화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비치를 했다. 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조리강 현장이라면 이때 단 한 번 조리를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테스트하지 말고 애초에 법규에 맞춰서 실외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해명이 또 논란을 낳고 있는 거네요. 네, 오히려 낳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햄세트에 관련해서도 네. 본인이 예전에 자영업자들 이제 지적하고 어떤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래요. 별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 소비자는 그걸 다 이해하고 지갑을 열어주지 않는다. 네. 본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돈 농가를 살리는 거였네. 마진이 1,500원밖에 안 되네. 아무리 본인을 얘기한다고 해도 본인에겐 사정이 있어도 지금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10원 하나 100원 하나가 예민한데 네. 우리한테는 그냥 지갑을 열라는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예전에 본인이 다른 자영업자한테 했던 네. 지적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백종원 씨가 뭐 많은 사업을 하면서 뭐 주식도 있어서 주가도 봐야 될 텐데 아마 좀 어제까지도 오늘 좀 오른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거의 최저치를 기록한 모양이에요. 일단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주가 관련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종영했으니까 말씀드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백종원이다 이런 네, 평가가 굉장히 있을 유명했죠. 만큼 상장이 사실 그 전에 그 돈까스 관련해서 조금 어렵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요게 이제 한 34,000원 정도였는데 공모를 했는데 장중에 이게 바로 첫날 막 6만 막 원을 넘어서는 네.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NH증권이 지난해 말 바로 얼마 전이죠. 기준으로 봤더니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99.9%가 손실을 봤다. 아. 개인들은 한 대략 48,000원대의 평균 매입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3만 원 밀렸다가 3만 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백종원 씨는 지금 남극 가서 요리 찍고 그다음에 뭐 남미에서 본인 얼굴 뭐 이렇게 사진 붙인 소스도 출시할 수 있겠다. 미국에 가서 최대 마트 체인 한인 마트 체인가 뭐 사업도 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왜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